이렇게 정체기가 오면 우리가 먹는 걸 더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다이어트 도중에 낮아진 대사를 끌어올려서 더 이상 칼로리를 낮추지 않고도 이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연구소입니다. 우리는 왜 정체기를 겪게 될까요? 살을 빼다 보면 누구나 정체기를 한 번 이상은 겪게 됩니다. 식단을 2달 가까이 하고 있는데 체중이 1kg도 안 내려간다는 분도 계시고요. 하루 1시간 운동 그리고 식단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7개월째 정체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을 하는데 뭐 때문에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는 걸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을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왜 정체기가 오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진짜 거의 안 먹어요. 야식도 다 끊었고요. 정말 식단도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얼마 전까지 1200칼로리 먹다가 이젠 1000칼로리밖에 안 먹어요. 먹는 걸 줄여도 살이 안 빠지니까 여기서 더 줄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어쩌죠?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정체기가 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대사 적응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 대사 적응이라는 건요, 우리가 체중을 감량하면 우리 몸이 무의식적으로 활동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줄어드는 에너지는 기초 대사도 있고요. 예를 들면 눈물을 만들어낸다거나 땀을 흘리게 한다거나 우리가 숨을 쉬거나 이런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바로 기초 대사인데요. 이런 것들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말을 한다거나 다리를 떤다거나 말을 할 때 동반되는 제스처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총 에너지 소비량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양과 동일한 상태가 되도록 우리 몸이 조절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1200칼로리를 먹으면 살이 빠졌는데요. 이제 내가 사용하는 양이 1200칼로리가 되어버려서 1200을 먹고 있는 현재의 나는 분명히 이전보다는 적게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체기가 오면 우리가 먹는 걸 더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먹는 걸 계속 줄여가는 방향으로만 살을 빼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이어트 도중에 낮아진 대사를 끌어올려서 더 이상 칼로리를 낮추지 않고도 이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피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 브레이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다이어트 브레이크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사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를 멈추고 먹는 양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건데요. 그러면 다시 대사를 정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사가 정상이 되면요,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기존보다 더 칼로리를 줄이지 않더라도 다시 체중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포만감과 만족감을 끌어올려서 배고픔을 조절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사율을 증가시켜주는 갑상선 호르몬 레벨을 상승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기초대사와 니트 레벨을 증가시켜주는데요. 여기서 니트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활동할 때 쓰이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일상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공격적인 다이어트로부터 심리적인 휴식과 회복을 돕는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브레이크를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전략. 우리가 다이어트를 정체기 없이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보 후퇴 전략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다이어트 브레이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유지 칼로리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다이어트 이전의 체중이 아니고요,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된 현재 내 상태의 유지 칼로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동안 섭취해야 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에서 2주간 다이어트 브레이크 기간을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브레이크가 끝나면 다시 다이어트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4가지 과정을 다이어트를 처음 해보는 사람도 쉽게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의 유지 칼로리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잘 해오셨다면 체중이 빠지는 동시에 대사도 같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 상태에서 나의 유지 칼로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계산기는요,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링크를 통해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트 계산기에 들어오면 먼저 성별을 선택합니다.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을 선택합니다. 저는 1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 나이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신장을 입력합니다. 그 아래 체중, 그리고 체지방률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파란색 부분에 모두 입력을 해주시면 이 빨간색 칸에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본인의 신체 활동 레벨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나에게 해당되는 활동량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구했다면 아래에 다이어트 브레이크로 들어가 봅니다. 다이어트 브레이크 시 목표입니다 라는 부분에 바로 이 부분이 내가 다이어트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하루에 먹어야 되는 칼로리 양입니다. 내가 다이어트 브레이크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두 번째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램 확인하기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싶은 분들은 고탄저지, 지방을 더 많이 먹고 싶은 분들은 저탄고지를 선택합니다. 난 그냥 상관없고 그냥 적절히 적당히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적당한이라고 써져 있는 아래의 수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끝났으면 이걸 어떻게 맞춰 먹으라는 거지 싶으실 텐데요. 어플을 활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패시크릿이나 마이피트니스팔 같은 식단 어플에 들어갑니다. 저는 마이피트니스팔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어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목표에 들어가셔서 영양 목표에 칼로리 목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퍼센테이지를 조절하면서 가장 그램에 비슷하게 설정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료 어플을 활용할 경우에 그램으로 정확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패시크릿이라는 어플을 활용하신다면 무료라도 그램 수치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일이 손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수월하게 칼로리와 탄단지를 맞춰서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2주 정도만 데이터를 잘 쌓아주시면 그 뒤로는 정말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 브레이크 실행해보기입니다. 정체기가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다이어트 브레이크 기간을 2주간 갖습니다. 대부분 2주 정도면 대사가 정상화되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정체기를 오래 겪으셨을수록 다이어트 브레이크 기간을 좀 여유 있게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잘 해내셨다면 이젠 다시 다이어트에 돌입할 준비를 합니다. 다이어트 계산기에 들어가셔서 다이어트 브레이크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기 전에 계산하셨던 유지 칼로리가 있잖아요. 그 칼로리를 여기에 입력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탄단지 그램을 체크하시고 어플에 입력하신 뒤에 다이어트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다이어트 계산기를 활용하니까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직접 일일이 계산해서 해야 된다면 일반인 분들 중에서는 누구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분들이 좀 편리하게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산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계산기를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함께 어플도 활용하시면서 똑똑하게 정체기를 극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대사 적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2에서 4주 정도 다이어트 기간을 갖고요. 1에서 2주 정도 다이어트 브레이크 기간을 갖습니다. 이 표를 기준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빼야 할 살이 많은 분들이라면 10주간의 다이어트와 1주간의 다이어트 브레이크 기간을 가져보시고요. 살이 조금 빠졌는데 이제 막 정체기를 마주한 분들이라면 6주 정도 다이어트를 하고 이후 2주간 다이어트 브레이크 기간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정체기가 2주 이상 지속되는 것 같다 싶으시면 바로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면서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다이어트 브레이크 시기에 해야 될 운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한다는 건 감량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감량을 목표로 운동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 훈련마다 꼭 전신 운동을 넣어주는 겁니다. 전신 운동이라고 하면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이 많은 관절이 사용되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최소 2관절 이상 사용되는 운동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체와 하체 운동 비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보통 엉덩이와 하체에 욕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구성하실 때 하체에 조금 비중을 두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는요, 상체에 욕심이 많을 테니까요, 상체 운동의 비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최소 주에 4번은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 프로그램 A와 B 두 개의 루틴을 계획해 두시고요. 이거를 격일로 돌아가면서 한다면 총 4번의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최소 4번은 운동을 해주셔야 전신을 총 2번 정도는 돌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야 살을 빼면서도 근육의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훈련이 진행될수록 세트와 무게를 소량이라도 증가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매주 단 1kg이라도 증량을 하시거나 무게를 올리는 게 좀 두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횟수를 1개라도 더 하겠다는 생각으로 운동하시면 조금씩 성장하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휴식 시간을 점차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휴식 시간을 점차 줄이게 되면 근력 운동도 되면서 유산소 운동의 효과까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체지방을 소모하는 데 매우 유리해집니다. 1주차에는 1분 30초 정도 휴식을 갖고요. 2주차가 지나면 1분으로 줄이고 3주차엔 세트 간 휴식을 30초로 제한하면서 운동을 수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어떤 운동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다이어트 운동 프로그램도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운동을 지도하는 8년차 코치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트레이너가 영양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전문가인 척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영양 전문가는 아니에요. 오히려 8년간 현장에서 운동을 가르쳐온 운동 전문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영양 관련 채널을 하고 있냐고요? 운동을 지도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뒤따라와야 하는 것이 바로 영양이더라고요. 운동과 영양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게 현장에서 더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족한 영양 지식을 좀 채워보려고 사설기관의 영양학, 생리학, 교육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들어봤고요. 미국 체력관리학회라는 곳에서 시험을 보고 스포츠 영양 코치 상급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초 학문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들만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늘 영양적인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결국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다시 처음부터 영양학을 제대로 공부해보자. 그래서 저는 30대가 되어서 식품영양학과에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들 꿈이 있으시죠? 제 꿈은 이 영양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람들이 영양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운동 영양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2번째 하다 보니까요, 수업 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영양학을 전공하더라도 이걸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공부한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 다 머리에서 잊혀질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얻게 된 인사이트를 잘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 업로드되는 컨텐츠들이 다이어트 관련 문제나 비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다이어트 중에 정체기를 만나게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정체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정체기가 와도요, 이 영상을 통해 강력한 무기를 얻으셨잖아요. 더 이상 정체기가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다이어트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구글 설문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요, 제가 직접 링크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